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는 도시에서 가게값만 3분의 1로 주저앉는 일이 가능할까요? 속초 대포항의 8평짜리 점포 하나가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8평이면 작은 원룸 한 채 정도 넓이에요. 법원이 매긴 이 가게의 공식 몸값은 1억 7,600만 원이었어요. 이 값을 감정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에 3번 내놓는 동안 사겠다는 사람이 3번 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 값을 낮춰 다시 내놓는 걸 유찰이라고 하죠. 그렇게 팔린 값이 감정가의 34%였습니다. 뉴시스가 2025년 9월에 전한 경매 결과입니다. 다 망한 거예요. 여긴 다 빚쟁이에요. 2025년 9월 그 항구에서 만난 상인의 말입니다. 수조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옆 가게 셔터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여름 성수기가 막 지난 항구의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한국인이 국내 여행에 쓴 돈은 3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대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6월 30일에 발표한 국민여행조사 수치예요. 속초를 찾은 사람도 2년 연속 늘었습니다. 속초시가 2026년 4월에는 집계입니다. 손님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항구에만 오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서라고 말합니다. 서울로 다 빨려갔다고도 하고 한국 여행이 원래 비싸서라고도 하죠. 오늘 저는 그 3가지 설명을 하나씩 숫자로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지워졌을 때 마지막에 남는 변수 하나가 무엇인지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 답도 드리고 다음 휴가에 바로 쓰실 바가지 판별법 5가지와 신고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상권이 유용한지 방문객 숫자 말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계를 10여 년 전으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그때 이 항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대포항은 속초 남쪽 끝에 붙어 있는 작은 어항입니다. 방파제를 따라 수산시장 건물 4개 동이 늘어서 있죠. 그 자리에서 회를 떠 바로 먹는 구조로 이름을 얻은 곳입니다. 뉴시스가 2025년 9월에 전한 현지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때 대포항은 권리금 수천만 원을 들고 찾아가도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가던 곳이었습니다. 돈을 준비해도 순번을 기다려야 했다는 뜻이에요. 권리금이라는 건 가게 자리에 붙는 웃돈입니다. 인테리어 값도 아니고 건물 값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 하나로 붙는 돈입니다. 그러니 권리금 수천만 원은 이 자리가 그만큼 벌어준다는 증서였습니다.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었고요. 그 웃돈을 얹어서라도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권리금은 그 골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려주는 체온계였던 셈이에요.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해집니다.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열렸어요. 서울에서 속초까지가 2시간대로 좁혀졌습니다. 그 전까지 서울에서 속초는 마음 먹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도로가 뚫린 뒤로는 마음 먹지 않아도 가는 곳이 됐어요. 주말 아침에 출발해 점심에 회 한 접시를 먹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옵니다. 수도권 사람들의 하루 나들이 반경 안에 항구 하나가 통째로 들어온 겁니다. 이 항구의 주 고객이 인근 주민에서 수도권 당일 여행객으로 넓어진 시점이에요. 대포항은 그렇게 황금 어항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자리에 지금을 보겠습니다. 서울경제가 2025년 9월에 찾아간 현장에는 물이 빠진 수조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점포 유리마다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기를 다 빼낸 빈 가게 안에는 누군가 오토바이를 세워두었고요. 어떤 문 앞에는 안내문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밀려 물을 끊겠다는 통지였어요. 장사를 잠시 쉬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조차 필요 없어진 자리라는 뜻입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수산시장 4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공실률이 50%를 넘었습니다. 2집 중 1집 이상이 비었다는 뜻이에요. 언론은 이걸 역대 최고 공실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3개 동은 문이라도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성수기 주말 낮에 통로에 선 사람을 세어보면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았습니다. 회를 파는 사람이 회를 사는 사람보다 많은 시장이 된 겁니다. 손님이 얼마나 줄었는지 항구 단위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상인들 체감으로는 1년 전에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도 못 들어가던 자리와 물세가 밀려 안내문이 붙은 자리가 같은 항구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시간은 10년 남짓이에요. 그런데 이 10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웁니다. 가장 익숙한 설명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워야 할 설명은 이겁니다. 경기가 나빠서, 다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여행을 줄였다는 이야기요. 가장 익숙하고 가장 반박하기 어려워 보이는 말이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6년 6월 30일에 2025년 국민여행조사를 내놨습니다. 이 조사를 펼치면 그 설명은 첫 장에서 무너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39조 5천억 원,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 해 전보다 77.3%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지갑은 닫힌 게 아니라 더 열렸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횟수는 3억 900만 회였습니다. 3.1% 늘었어요.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어긋나는 데가 보입니다. 횟수는 3.1% 느는 동안 돈은 7.3%가 늘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쓰는 돈 자체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머문 날짜도 늘었습니다. 국민 전체를 합쳐 4억 7,250만 일, 5.4% 증가였어요. 더 자주 가고,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썼습니다. 세 지표가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국민 한 명이 1년에 국내 여행을 6.5회 다녀왔습니다. 쓴 돈은 85만 2천 원, 머문 날짜는 10.2일이었어요. 국내 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의 비율은 97.0%였습니다. 100명 중 97명입니다. 안 다녀온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웠다는 뜻이죠. 결정적인 한 줄은 따로 있습니다. 하룻밤이라도 자고 오는 여행의 비중입니다. 40.0%에서 41.3%로 올라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형편이 빠듯해지면 사람들은 숙박부터 줄입니다. 잠은 집에서 자고 낮에만 다녀오는 쪽으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불황이라면 나올 수 없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고 오는 여행이 늘면 가장 먼저 덕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밥대가 2번, 3번 생기는 항구 도시요. 대포항은 원래 이 흐름의 수혜자였어야 합니다. 시장이 커졌다는 건 손님 주머니가 두꺼워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손님이 고를 수 있는 곳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선택지가 많아진 손님은 굳이 참지 않습니다. 항의도 하지 않아요. 한번 불쾌하면 다음 주말에 다른 지도를 펼 뿐입니다. 그게 소비자가 가진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니 지갑이 닫힌 게 아니었습니다. 지갑은 열려 있었고 이 항구 앞에서만 닫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갑이 열려 있었다 해도 손님이 속초라는 도시 자체를 지나쳐 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길이 좋아지면 큰 도시가 작은 도시의 손님을 빨아들인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빨대가 옆 컵의 음료까지 쭉 빨아 마시는 그림이요. 이걸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고속도로가 뚫린 만큼 속초는 잠깐 스쳐가는 곳이 됐다는 설명이죠. 그럴듯합니다. 속초라는 도시 자체가 시들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 말이 맞다면 방문객 숫자부터 꺾여야 합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내놓은 집계는 정반대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속초시가 2025년 6월에 발표한 1분기 집계에서 속초를 찾은 사람은 549만 명이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5% 늘었어요. 속초시가 2025년 12월에 내놓은 3분기 통계에서는 787만 7,944명이 다녀갔습니다. 여기도 2.8% 증가였고요. 속초시가 2026년 4월에 발표한 1분기 집계에서는 외국인이 6만여 명으로 14.8% 늘었습니다. 강원 전체로 넓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문객은 1억 5,459만 명, 3.2% 늘었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 2월에 밝힌 수치입니다. 어느 칸을 봐도 줄어든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숙박에 있습니다.
스쳐가는 도시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잠자리거든요. 안 자고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속초시 집계로 2025년 7월과 8월 하룻밤 자고 간 손님은 6.3% 늘었습니다. 이틀 밤을 잔 손님도 5.5% 늘었어요. 같은 기간 관광 소비액은 6.1% 증가했습니다. 속초는 스쳐가는 도시가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머무는 도시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플레이스테 효과라는 말로는 이 숫자들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논리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도시 전체의 손님이 늘었는데 그 안의 시장 하나만 비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도시 바깥이 아니라 그 시장 안에 있습니다. 도로 탓도 아니고 서울 탓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잠까지 자고 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저녁 한 끼 먹을 곳을 고르면서 이 골목만 건너뛴 겁니다. 그럼 손님이 늘어나던 그 시기, 이 항구는 어떤 값을 부르고 있었을까요? 뉴시스가 2025년 9월 22일에 전한 현장을 보겠습니다. 독도새우가 100g에 4만 원이었습니다. 돌돔은 1kg에 25만 원이었고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00g에 4만 원이라는 표기는 접시에 담긴 무게만큼 그대로 곱해진다는 뜻이에요. 값을 볼 때 숫자보다 단위를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시는 손님을 더 받고 더 오래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골목의 값만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세 번째 설명입니다. 한국 여행이 원래 비싸서 다들 해외로 나간다는 이야기요. 이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엔저가 이어지면서 일본으로 향하는 발길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엔저라는 건 엔화값이 싸졌다는 뜻입니다. 맞는 쪽은 인식이고 틀린 쪽은 숫자입니다. 인식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10월에 내놓은 조사가 있어요. 국내 여행의 가장 큰 불만은 물가였습니다. 관광지 물가가 비싸다는 응답이 45.1%였어요. 숙박 가격 불만은 69%, 식음료는 41%였고요. 세대로 갈라보면 더 선명합니다. 20대 이하에서는 해외여행을 고르겠다는 답이 48.3%였습니다. 국내는 28.6%였어요. 약 1.7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물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비싸다고 느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비쌌느냐입니다. 야놀자리 서치가 2026년 4월 23일에 내놓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하룻밤 평균 숙박비가 서울은 89.9달러였습니다. 도쿄는 140.5달러였고요. 이 돈이면 일본 간다던 그 일본이 오히려 1.5배 넘게 비쌌던 겁니다. 뉴욕은 419.4달러, 서울의 4배가 넘었습니다. 밥값과 이동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끼 외식비는 서울이 8.79달러, 뉴욕은 25달러였습니다. 택시로 10km를 가면 서울은 8.65달러, 도쿄는 34.65달러였어요. 4배였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평균 점수는 상위권인데 시험 한 번을 크게 망친 학생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평균이 아닙니다. 망친 그 한 번입니다. 한국 관광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비싸다고 기억될 뿐이었어요. 그 기억을 만든 한 번이 항구 골목에 있었습니다. 대포항 현장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2025년 여름 취재에서 취재진은 첫 가게에서 광어와 오징어 한 상을 5만 원에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몇 걸음을 더 걸으며 값을 흥정했어요. 그러자 같은 구성이 3만 원이 됐습니다. 걸어서 2만 원을 지킨 겁니다. 여기에 상차림비 5천 원이 따로 붙어 최종 3만 5천 원이었고 광어는 600g짜리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통쾌하기 전에 하나가 더 보입니다. 걷지 않은 사람은 5만 원을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깎아준다는 건 처음 부른 값에 깎을 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흥정을 권하는 가게는 후한 게 아니라 정해진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럼 3만 원은 비싼 값이었을까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옆 가게가 얼마를 받는지 모르면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문제는 금액의 높낮이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물건에 붙은 값이 사람마다 달랐다는 것.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빨대 효과도 아니었습니다. 물가도 아니었습니다. 설명 3개가 전부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남은 게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상인들의 항변입니다. 상인들은 줄곧 이렇게 말해왔어요.
많이 남아야 10,000원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원가를 직접 따져본 자료가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23일에 전한 속초 동명항 난전의 실측입니다. 오징어 20마리 한 묶음의 입찰가가 29만 원이었습니다. 수수료를 더하면 약 30만 원이에요. 마리당 1만 5천 원인 셈입니다. 그날 판매가는 한 마리에 1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러니 마리당 남는 돈은 2천 원입니다. 마진율로는 11.8%고요. 상인들의 항변이 전부 지어낸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들여오는 값 자체도 심하게 출렁입니다. 위판가라는 게 있어요. 배가 잡아온 생선을 항구 경매장에서 처음 넘기는 값입니다. 매일 새벽에 열리는 도매 경매의 낙찰가죠. 상인이 치르는 원가의 출발점입니다. 이 값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2023년 속초 오징어를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2023년 7월에 전한 위판가인데요. 20마리 한 묶음이 5월 20일에는 11만 8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14일에는 18만 원에서 47만 1천 원까지 벌어졌어요. 가장 비싼 값끼리만 놓고 봐도 2달 사이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이유도 있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오징어 자원이 줄었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에 먼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올랐습니다. 오징어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고요. 배가 쫓아가야 할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항구에서 사면 싸다는 말, 이거 사실일까요? 구조를 보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 11월에 밝힌 숫자를 보겠습니다. 수산물은 소비자가 100원을 내면 63원 남짓이 중간에서 사라집니다. 어민 손에 남는 건 36원 남짓이에요. 이 비율을 유통비용률이라고 부르는데 수산물은 63.5%입니다. 농산물은 49.2%고요. 생선 쪽이 훨씬 심합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거치는 단계가 6개나 되거든요. 항구에 있는 가게라고 이 6단계를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대포항엔 양식장이 없어요. 광어는 완도와 제주에서 올라옵니다. 운송비가 한 겹 더 붙는 거죠. 그러니 상인들의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원가는 실제로 높았고 값은 실제로 출렁였어요. 여기까지 따져보고 나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문제는 가격이 비쌌다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온 국민이 기억하는 그 사건, 오징어 2마리에 5만 6천 원. 그 일은 사실 대포항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이었습니다. 오징어 한 마리 값이 2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안 판다고 했습니다. 관광객은 2마리를 떠안고 5만 6천 원을 냈습니다. 그 좌판이 있던 곳은 속초시 동명동의 동명항이었습니다. 이른바 오징어 난전이죠. 서울경제와 매일신문 경기일보가 2025년 8월 12일에 나란히 전한 내용입니다. 같은 무렵 인근 점포는 같은 오징어 2마리를 2만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뉴시스가 2025년 9월에 전한 내용입니다. 같은 바다에서 올라온 같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값은 2.8배로 벌어졌어요. 어획량도, 수온도 이 차이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난전은 그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앞선 7월, 상인의 불친절한 응대를 담은 영상이 퍼졌거든요. 손님 한 사람이 카메라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화제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해당 입주업체는 8월 8일부터 31일까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가 2025년 8월 8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름 성수기가 통째로 걸린 3주였어요. 방금 말씀드린 5만 6천 원 건이 아니라 7월 음대건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포항은 거기서 차로 10분 남짓 떨어진 항구입니다. 상인도 다르고 가게도 다릅니다. 시장 자체가 별개예요. 그럼에도 이 사건은 여러 영상과 기사에서 대포항 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이름이 하나였을 뿐입니다. 속초 바가지. 진짜 충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행정처분은 잘못한 가게 한 곳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런데 손님의 기억은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요. 여행지를 고르다 마음을 접는 사람은 항구 이름까지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후보 목록에서 도시 하나를 지웁니다. 손절이 가게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일어나는 겁니다. 처분은 한 업소에 내려졌는데 셔터는 항구 하나 건너에서 내려갔어요. 한 집이 낸 불 때문에 골목 전체의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경제에서는 이런 걸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한 선택의 비용을 옆 사람이 대신 내는 상황이요. 그럼 대포항은 억울하기만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앞서 보신 독도새우와 돌돔 가격표가 붙어있던 곳이 바로 이 항구였어요. 값을 적어두지 않고 흥정 한 번에 값이 깎이던 좌판도 같은 골목에 있었고요. 잘못은 옆 항구에서 저질렀지만 청구서를 받을 만한 이유는 이곳에도 있었던 셈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여름에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상인들은 사과했습니다. 문을 닫고 반성문까지 붙였어요. 그런데 왜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사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오징어 난전 입주업체 전체가 엿새 동안 문을 닫았어요.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고 가게마다 사과문도 붙였습니다. MBC 강원 영동이 2025년 9월 4일에 전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야기는 반성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속초 중앙시장의 한 대게집이었어요. 손님이 주문한 건 24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서에 찍힌 숫자는 36만 4천 원이었어요. 차액이 12만 4천 원입니다. 이런 순간에 대부분은 그냥 냅니다. 뒤에 줄은 밀리고 일행은 기다리고 따지는 사람이 되기는 싫으니까요. 이 손님은 달랐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들고 한 줄씩 짚어나갔어요. 결국 가게는 결제를 취소했습니다. 다시 받은 금액은 정확히 24만 원이었습니다. 한국경제와 뉴스원, 문화일보가 2025년 9월에 나란히 전한 사건입니다. 12만 4천 원을 되돌린 무기는 변호사도 신고도 아니었어요.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같은 달 속초의 한 호텔입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앱으로 7만 원대에 예약한 객실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됐어요. 그리고 같은 방이 37만 원에 다시 팔렸습니다. 약 5.3배입니다. 뉴스원이 2025년 9월 4일에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사과문을 붙인 지 석 달 만에 홍게 논란이 터졌습니다. 10만 원어치를 주문했는데 도착한 건 밥 공기 크기의 홍게 4마리였어요. 포장비와 배송비를 더해 12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한국일보와 서울경제가 2025년 12월에 전한 사건입니다.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를 다 지우고도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신뢰입니다. 손님이 끝내 못 견딘 건 비싼 값이 아니었어요. 확인할 수 없는 값이었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쌓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고요. 그런데 되돌리는 데는 제발 한 번이면 원점입니다. 사과는 약속이고 재발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한 번의 재발이 앞선 모든 해명을 한꺼번에 무효로 만듭니다. 금이 간 유리컵은 아무리 정성껏 붙여도 다시 물을 담기 어렵습니다. 손님은 그 컵을 굳이 다시 시험해보지 않아요. 게다가 대게집과 호텔과 난전은 주인도 자리도 서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석 달 사이에 3번, 청구서는 전부 속초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한 번은 사고로 읽힙니다. 세 번째부터는 성격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청구서를 받고도 손님을 되찾은 곳이 있거든요. 먼저 부산입니다. 자갈치 인근 한 횟집이 해삼 2~3마리를 시가라고만 적고 7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과태료 60만 원이었어요.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가격표를 안 붙이고 보건증 기한까지 넘겨서였습니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2025년 9월 2일 보도예요. 울릉도에서는 영업정지 7일이 떨어졌습니다. 1인분 120g에 15,000원짜리 삼겹살이 절반 이상 비계였고 실은 앞다리살이었거든요. 군수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향신문 2025년 7월 27일 보도입니다. 여수에선 혼밥 손님 홀대에 과태료 50만 원이 나왔고요. 2025년 방한 외국인은 1,893만 7천 명,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관광수지 적자는 107억 6천만 달러로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겼어요. 한국은행 2026년 2월 수치예요. 관광수지는 외국인이 쓰고 간 돈에서 우리가 나가 쓴 돈을 뺀 겁니다. 얼마나 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쓰고 가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는 한 번만 걸려도 음식점이 닷새 문을 닫습니다. 두 번째는 열흘, 세 번째는 20날이고요. 종전엔 첫 적발이 종이 한 장짜리 시정명령이었어요.
숙박업은 네 번째면 아예 등록이 취소되고 택시는 첫 회부터 자격정지 30일입니다. 경향신문 2026년 7월 28일 보도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반전입니다. 손님을 되돌린 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나온 동명항 난전이에요. 2025년 9월 이곳은 미판가의 16%를 떼던 부대 비용을 정액 6만 원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날 미판가는 전광판에 띄었고요. MBC 강원 영동 2025년 9월 4일 보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5월 23일 그 난전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 점포가 같은 값을 내걸었어요. 오징어회 한 마리 17,000원. 앞서 마리당 2,000원 남는다고 따져봤던 그 값입니다. 입구마다 가격이 붙었고 상차림비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연합뉴스가 그날 전한 현장이에요. 물론 17,000원도 비싸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비싸다는 건 값을 보고 내린 판단이고 속았다는 건 값을 못 보고 나온 말이거든요. 시장이 되찾은 건 싼 값이 아니라 판단할 권리였습니다. 제주도가 2025년에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갈치집 200여 곳에 1인 메뉴를 유도해 1인 갈치조림 19,000원을 만들었어요. 되돌린 곳들의 공통점은 셋입니다. 가격을 보이게 만들었고 흥정을 없앴고 1인 손님을 받았습니다. 처벌은 이 셋이 갖춰진 뒤에야 효과를 냈습니다. 다음 휴가에 바로 쓰실 5가지입니다. 첫째, 가격표와 원산지를 먼저 봅니다. 시가라고 적혀 있어도 그날 값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부가세와 봉사료까지 더한 값이어야 하고요. 둘째, 앉기 전에 다 해서 얼마냐고 소리내어 물어보세요. 상차림비와 자리세는 앉은 뒤엔 늦거든요. 셋째, 시세를 미리 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 낙찰 가격과 해양수산부 수산정보 포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넷째, 영수증을 챙기고 이상하면 신고합니다. 지역번호에 120 또는 1330이에요. 사진과 일시, 업체명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다섯째, 원산지를 속였다면 바가지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표시를 아예 안 해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다음에 여행 가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설명 3개를 차례로 지웠습니다.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여행에 쓴 돈은 역대 최대였거든요. 서울로 빨려가서도 아니었습니다. 속초를 찾은 사람은 오히려 늘었어요. 한국이 원래 비싸서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하룻밤이 도쿄보다 쌌거든요.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가격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잘못하지 않은 옆 항구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대목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관광객 787만 명과 6천만 원짜리 점포가 같은 도시에 있습니다. 총량 통계는 상권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속초 지역 언론인 설악투데이도 2025년 6월에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검색을 몇 번 했는지가 아니라 카드로 얼마를 긁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요. 도시 전체의 체온은 정상인데 손끝 한 곳만 식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의 통계도 지금 그 손끝을 못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동네가 위험한지도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문객 숫자가 아니라 빈 점포와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이 사라진 골목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대포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골목 산점가로 묶인 가게가 42곳에서 70곳이 됐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2026년 6월 16일에 전한 소식입니다. 2026년 7월 24일에는 나라가 돈을 들여 크게 뜯어고칠 항구 후보 3곳에 대포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양수산부 발표입니다. 최종 선정되면 897억 원이 들어옵니다. 결정은 2026년 9월이고요. 그런데 진짜 시험은 그 다음입니다. 2027년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걸리는 철도가 열리거든요. 더 많은 손님이 온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직접 확인하러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들으셨던 그 말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다 망한 거예요. 여긴 다 빚쟁이에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수조는 비었고 8평짜리 가게는 법원이 매긴 값의 34%에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만으로는 이 이야기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손님도 돈도 그대로 있었고 사라진 건 가격표 한 장이었거든요. 그 가게값을 6천만 원까지 끌어내린 건 단속반이 아니었습니다. 3번 유찰됐다는 건 그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3번 없었다는 뜻이에요. 값을 다시 매긴 건 결국 손님이었습니다. 주말에 어디로 갈지 정하는 그 몇 분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쌓인 상권 하나의 값이 거기서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옆 동네가 저지른 잘못까지 뒤집어 쓴 억울한 쪽일까요? 아니면 오래 미뤄둔 청구서를 이제야 받은 걸까요? 저는 그 판단을 여기서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지에서 겪은 가격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숫자로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